안녕하세요. 경제사회학 다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 5강은 주제가 경제사회학자들인데 이 경제사회학자들은 대표적으로 이 소위 말하는 고전사회학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한꺼번에 하면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한 명씩 한 명씩 뜯어가지고 나눠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사회학자들이라고 하는 건 결국 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고전 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경제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사회학의 역사나 뭐 이런 시간에 이 고전 사회학자들의 일반 사회학 이론을 했기 때문에 겹치는 내용도 좀 있을 겁니다. 근데 겹치더라도 일단은 이 사람들이 경제라고 하는 현상을 어떤 방식으로 분석을 했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경제학에서 다루는 방식과 어떤 의미에서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를 하면 일반적으로 경제 현상을 다룰 때는 경제의 영역 내에서만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과 기업, 그 다음에 또 이 소비자라고 하는 건 일반 시민이지만 그 사람들의 정치적, 사회적인 다른 행위에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시민이 소비자로 축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경제 현상을 다룰 때 경제 영역 내에서의 경제적 행위라고 하는 거를 다른 영역과 독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경제 현상을 다루는데, 지금 다루고 있는 경제 사회학자들은 관점이나 시각, 이론 틀이 전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경제적 현상이라고 하는 거와 다른 사회 정치적인 문화적인 현상들 사이의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 그런 거를 가지고 경제 현상을 좀 더 이제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 요런 개념들이 결국은 신경제 사회학에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배태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맥락 하에서 경제 행위가 어떻게 연관지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분석하는 이론적인 어떤 틀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막스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칼막스는, 자, 요 이제 이 요 사진은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그린 그림이고, 여기에서 이제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우애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어, 이 중에서 요 이제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보수주의라고 하는 세 가지의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그 정치적 이념으로 이제 구분이 돼서 계승이 되죠. 그 중에서 이 평등에 해당되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의 이론적인 토대를 닦은 사람이고, 물론 이제 현실에 존재하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일부 국가에만 남아 있게 되지만, 여기 보면은 꼭 사회주의, 공산주의뿐만이 아니라 많은 자본주의,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이념으로 작동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도 결국 이제 이 막스 이론에서 비롯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막스가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항상 자유주의나 보수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때 그 이론적인 원천을 따지고 들어가면 막스의 이론으로부터 비롯이 된다. 그리고 막스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현상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 이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경제사회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가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과 복지라고 하는 두 개의 틀 사이에 이 사회주의,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요거에 어떤 이 평등이라고 하는 이념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사회정치적인 어떤 이상을 그리고 있는 게 막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선 이제 그 막스 이론을 따져보기 전에 막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고전 사회학자 중에는 이제 유대인이 많이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막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사회주의 이렇게 구분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난 이 소위 이 산업사회라고 하는 틀 내에서 보면 칼막스는 전형적인 근대화, 그러니까 모더니스트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 모더니스트는 뭐냐면 우리가 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거를 이론적으로 분석을 할 때 이 봉건주의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데 이 봉건주의 이후와 이후를 자본주의냐 뭐 사회주의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그걸 묶어서 보면 소위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로부터 신이라고 하는 믿음이 주가 되는 사회로부터 이성이 작용을 하는 사회로 변화해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논리적인 체계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그게 이제 계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스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계몽주의 철학 또는 계몽주의 사상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학자이고 다양한 자본주의나 뭐 이런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여전히 마찬가지로 소위 그 논리적인 어떤 이성적인 사고의 틀 내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변화시키려고 했던 대표적인 계몽주의 사상가다. 그래서 계몽주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자유주의라든가 사회주의라든가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관점의 문제긴 하죠. 그리고 단순히 이론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던 대부분의 학자들과는 다르게 사회운동가이자 실천가로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칼막스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독일의 해결 철학이라고 하는 관념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 나타난 사회주의, 특히 이제 프랑스 대혁명 과정에서 나타난 꼬뮌이라든가 하는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영국에서 나타났던 정치경제학, 여기서 말하는 정치경제학은 노동가치설, 리카르도니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이론을 막스가 나름대로 종합해서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단순히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경제적 현상을 이런 정치경제학적 틀이 아니라 철학적이고 사회운동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해서 제시한 게 바로 공산주의 이론이다. 자, 그럼 벌써 어떻게 되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장과 시장 내에서의 생산과 소비 활동이라고 하는 거를 철학적으로 계몽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사회운동적인 관점에서 미래에 어떤 식으로 이 사회가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면 벌써 신고전 경제학이나 경제학적 틀 내에서 이 사람의 어떤 이론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즉 경제학이라고 하는 틀 내에서는 막스의 이론을 이해하기 쉽지 않고 막스의 이론 자체가 이 세 가지가 막스의 주요 저작에 다 그대로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위에 있는 글씨는 막스의 직접 자기가 쓴 필체예요. 독일어로 써 있는데 저도 전혀 읽을 수가 없는 글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해석이 아니라 그대로 정자체로 옮겨 놓으면 요 밑에 독일말로 써 있죠. 요 내용인데 이게 막스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영국의 정치 경제학, 프랑스의 사회주의 사회운동, 그다음에 독일의 이 해겔 관념론이라고 하는 철학 요 세 가지 중에서 이 사회 실천가적인 면모를 명확히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해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스가 포이에르바하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무언가 그 나름대로 이론적인 명제를 제시를 했는데 1845년에 여기에 이제 포이에르바하라고 하는 철학자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의 한 문장인데 앞부분 내용을 해석을 해보면 철학자들은 세계를 단지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설명해 왔을 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변혁하는 데 있다, 실천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어떤 것이 어떻다라고 하는 설명, 여기 이제 보통 이론가들이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 이론을 실천의 과정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다. 그래서 이론가라고 하는 건 단순히 설명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설명과 실천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오히려 더 세상에 대한 설명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막스의 대표적인 저작이죠. 이게 이제 이 옆에는 독일어로 된 원본이고 다스 카피탈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한국어 번역본 자본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부제로 뭐라고 써 있냐면 크리틱 데어 폴리티션 에코노미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말로 옮기면 여기 이제 있죠. 정치 경제학 비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제1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본론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내용을 잘 보면, 첫 번째로 여기 이제 경제학 고전이라고 돼 있지만, 이 책에 들어있는 내용은 소위 말하는 이전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정치경제학에 해당되는 내용만 들어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제 부제가 뭐로 돼 있냐면 정치경제학에 대한 비판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치경제학은 이 노동가치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경제학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막스주의 정치경제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막스주의 정치경제학은 결국 뭐냐? 스스로는 정치경제학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막스주의 정치경제학은 정치경제학에 대한 비판이다. 그래서 정치경제학을 넘어서는 논이다라고 하는 게 이미 이 책의 부제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본론에서는 무엇을 보느냐라는 거잖아요. 일단 연구 대상 자체가 경제학이라고 하는 건 시장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 내부에서의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즉 경제 현상은 철저하게 경제적 관계 내에서만 고찰을 한다라고 하는 게 경제학인데, 칼막스 같은 경우에는 서문에 이렇게 써 있죠. 연구 대상은 자본주의적인 생산 방식, 그리고 그것에 대항하는 생산 관계와 교환 관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방식과 생산 관계를 합쳐서 우리가 생산 양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생산 양식을 분석하는데 전형적으로 이 생산 양식, 자본주의적인 생산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자본을 분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석의 대상은 자본주의가 되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의 핵심인 자본을 분석을 하는 건데, 이 자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본주의적인 생산 방식이에요.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 시장 내에서 상품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당연히 만든 거는 소비가 돼야 되고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는 소위 말하는 경제학적 영역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이 다루는 영역은 생산 방식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관계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이게 경제학적 범위를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생산의 관계는 상품을 생산한다라고 하면 어떤 재료, 그리고 어떤 설비를 써서 생산을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생산 관계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실질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집단의 관계가 되는 거죠. 인간적 관계다. 그러니까 생산을 둘러싼 인간적 관계, 집단적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집단들 사이에서의 교환이라고 하는 또 다른 관계, 이런 것들을 막스는 자본을 분석하는데 함께 분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산 관계와 교환 관계라고 하는 관계의 분석은 전형적인 사회학적인 테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서문에서 막스가 얘기했듯이 이거는 자본주의를 분석하는 거고, 자본주의의 핵심인 자본을 분석하는 건데, 그 자본을 단순히 어떤 생산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생산 방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중심으로 같이 분석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막스라고 하는 거를 경제사회학의 주요 학자로 꼽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론에서 이제 화폐를 분석할 때, 아까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화폐를 경제적 현상이고
경제 영역 내에서의 개념으로서 분석을 하는데, 여기는 보면 아까 막스의 사상이라고 하는 게 이론적인 틀이라고 하는 거는 독일의 헤겔류의 관념론 철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철학적인 분석 틀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를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하느냐, 화폐의 수량, 화폐의 가치가 아니라 화폐의 특성이 뭐냐, 화폐는 인간의 노동과 생존에 양도된 본질이다. 즉 화폐의 크기에는 결국, 화폐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죠? 자본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본의 양이라고 하는 거는 화폐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 화폐라고 하는 건 자본인데, 이 자본은 뭐냐? 인간의 노동이 양도되어 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양도되어 있다는 건 뭐죠? 인간의 노동이 얼마나 투여됐느냐에 따라서 화폐와 자본이 결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지배하고 인간은 이것을 숭배한다. 이 물신주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노동을 해서 그 노동을 통해서 화폐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건데, 그 화폐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인간 노동이 양도된 것. 즉 화폐는 뭐냐? 인간의 노동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노동의 양을 측정하는 게 화폐인데, 그 화폐가 인간의 노동일 때는 인간의 속성이죠. 근데 화폐로 표현이 되는 순간 뭐냐면, 그거는 인간의 속성과는 무관한 또 다른 독립적인 어떤 하나의 존재가 된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많은 인간들이 이 화폐를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지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화폐를 소유하기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를 포기하고 화폐를 소유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을 거기에 종속시키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화폐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동일한 맥락인데, 이전에 이제 이 자본론 이전에도 돈은 인간의 노동과 삶을 소외시키는 정수이며, 인간이 돈을 숭배할수록 돈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자본의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철학적으로 경제적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그 경제적 현상에서 제시되고 있는 개념 또는 대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회적 관계를 그 속에 포함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관계를 배제하고 그런 경제 현상을 분석하게 되면 화폐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자본론이나 뭐 이런 것만 가지고도 한 학기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 막스의 주요 저작에서 그러니까 경제적 현상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기계 그 자체는 경제학에서도 기계를 기술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하죠. 그런데 기계를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계가 도입되면 노동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런데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노동 시간을 연장시킨다. 자, 기계 그 자체는 노동을 경감시키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노동 강도를 높인다. 자, 기계 그 자체는 자연력에 대한 인간의 승리이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인간을 자연력의 노예로 만든다. 기계 그 자체는 생산자의 부를 증대시키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생산자를 빈민으로 만든다. 자, 요게 문장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대꾸죠. 기본적으로 이 막스는 계몽주의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합리적 이성이 작용을 해서 대상을 변형시키고 그게 이제 인류 역사의 발전을 가져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기계라고 하는 거 그 자체를 보면, 자, 누구나 생각하지만 기계가 도입이 되면 노동 시간을 단축시킨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기술적인 과정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이라는 식으로 이제 일종의 우리가 이제 라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는 기계를 활용하는 사회적 관계의 한 유형이 자본주의적이다. 또는 사회주의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계가 가져오는 효과가 어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을 완전히 다르게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자, 기계 그 자체의 기술적 특성은 노동 시간을 단축시키는 건데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단축된 노동 시간을 연장시켜서 최대한 기계를 활용하도록 사용한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노동 시간이 길잖아요. 기계화, 자동화는 많이 됐는데 왜 노동 시간은 늘어날까요? 노동 시간이 줄어든 만큼 사용 시간을 늘린다라는 겁니다. 즉 기계 한 대당 그 기계가 특정한 상품을 생산하는데 소비되는 노동 시간은 줄어들지만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왜 더 많은 상품을 팔아야만 더 많은 자본이 획득되기 때문에 결국 자본주의는 단위 기계의 단축된 그 상품 생산 시간을 활용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쓰는 사회적 관계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역설이 되는 거죠. 노동 시간을 기계가 단축시키는데 자본주의가 노동 시간을 연장시키게 되고 기계 그 자체는 노동을 경감시키지만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에서는 노동 강도를 높여서 노동을 더 경감시키는 게 아니라 투입되는 노동의 양을 높이게 되고 기계 자체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합리적 이성의 승리지만 즉 인간이 자기 인간 외부에 있는 대상을 정복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막스는 계몽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인간을 자연력의 노예, 기계의 노예로 만든다는 겁니다. 기계의 노예로 만든다는 건 뭐죠? 화폐를 획득하기 위해서 자연을 정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기계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자본을 획득하기 위해서 인간이 기계에 종속돼서 기계 밑에서 노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계 그 자체는 생산자의 부를 증대시키는데, 자, 기계라고 하는 거는 뭐죠? 기계를 다루는 사람, 생산을 하는 사람들이 기계를 통해서 더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내면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의 부라고 하는 거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자, 자본주의적인 관계 속에서 기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생산자를 빈민으로 만든다. 이거 무슨 얘기죠?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자가 소유자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생산자보다는 소유자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생산자라고 하는 거 우리가 노동자로 대치를 하면 노동자가 아무리 공장에서 일을 많이 하더라도 그 생산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상품은 생산자의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자라고 하는 거는 월급을 받는 거죠. 해당 시간에 얼마를 만들어내는 거와 무관하게 정해진 급여를 받는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기계가 만들어내는 생산성의 향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생산자의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것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기계의 물리적인 속성이 가져오는 측면에 대해서, 자, 생산이라고 하는 경제적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죠? 자본주의적인 관계가 그 경제적 현상을 어떻게 다르게 발현시키느냐라고 하는 거를 자본론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게 경제적인 현상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이라고 볼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의식이 존재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정치경제학 비판 서문이죠. 자, 여기서는 의식이 존재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데, 이 문장이 간단한 문장인데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은 문장이에요. 뭐냐면 의식이 존재를 규정한다. 이게 이제 관념론자죠. 그러니까 독일의 관념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의식이 존재라고 하는 걸 규정한다라고 보는 건데, 막스는 이 말을 거꾸로 돌려서 합니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유물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존재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뭐 여기서 좀 극단적으로 그냥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게요. 어떤 실체가 그 실체에서 발생하는 의식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문장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이 앞에, 존재 앞에 그냥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 사회적이라는 말을 막스가 굳이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사회학적인 분석이 되는 겁니다. 개인적 존재. 자, 전에 신고적 경제학에서는 개인을 중심으로 경제 현상을 분석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막스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존재,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특정화될 수 있느냐. 즉,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개인은 사회 또는 구조, 집단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배가 고픈데 밥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미 내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는 뭐다 음식이라고 하는 게 밥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빵이 아니라. 즉 내가 뭔가 배고플 때 뭔가를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라고 하는 건 이미 사회적으로 선택지를 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라고 하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개인이 규정이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개인이 어떤 경제적 현상에 대해서 사고하고 행위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자본을 분석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론을 끌어내느냐.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명제를 가져와요. 자본에서 아까 얘기했죠. 소유와 생산이라고 하는 게 분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과 소유가 분리됐을 뿐만 아니라 자본의 운동을 통해서 생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자본, 이윤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생산자의 소유가 아니라 소유자의 소유가 된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생산을 하는 생산자의 노동은 의미가 떨어지게 되고, 실제 노동을 하지 않는 소유자의 의미는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소유자와 생산자 사이에 정치적인 갈등이 발생을 하고, 그거를 계급이라는 집단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계급의 투쟁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매 역사 시기마다 다른 방식으로 발생해 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제적 관계로부터 경제적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관계를 분석하고, 그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정치적 관계라고 하는 거를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막스가 보는 이 경제적 관계라고 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생산 경제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막스가 이걸 토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토대는 생산력과 생산 관계로 구분될 수 있다. 자, 그럼 이렇게 되죠. 자, 이게 경제적 영역인데, 경제적 영역에서의 생산력이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 대상이 되는 거고, 생산 관계라고 하는 거는 사회학적 분석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막스는 경제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토대를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을 하고, 그 경제적 영역 내에서도 경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제에 대한 분석과 사회적인 분석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방법론을 짜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토대에 영향을 또 주는 요소들이 다양하다. 그래서 법제도, 정치, 문화, 사회, 예술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재관계가 이 경제적 토대에 영향을, 이걸 이제 상부구조라고 하는데,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한 사회를 분석할 때는 우리가 이거를 이제 막스는 사회 구성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회의 구성체라고 하는 거는 토대와 상부구조로 구분이 되고, 토대라고 하는 거에는 경제적인 현상과 경제적인 현상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가 있고, 자, 그러면 생산력을 분석해야 되고, 생산력과 관련해서 사회적 관계를 분석해야 되고, 또 이게 경제 그 자체와 별도로 존재하는 제도, 정치, 문화, 사회, 예술, 사상이라고 하는 상부구조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경제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 현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자, 그래서 사회 분석을 할 때는 전체를 다 분석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자본론의 분석이 된다. 자, 경제학에서는 뭘 분석하는 거죠? 이것만 분석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회과학자들은 이것만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막스는 이거를 같이 분석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 구성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결국 뭐냐? 각각의 역사적 시기마다 어떤 생산력, 산업이냐, 농업이냐, 아니면 사냥이냐, 그리고 그 각각의 생산력에서 나온 거를 어떤 생산적 관계, 누가 사냥을 하느냐, 누가 농업에서 종사하느냐, 그리고 그 노동의 결과로 나온 생산품을 누가 갖느냐라고 하는 게 생산관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농업에서의 법제도, 농업을 둘러싼 정치, 문화, 사회, 이런 것들이 각각의 역사적 시기마다 구분돼서
막스가 이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보면 원시 공산주의, 노예제, 봉건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산업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산업이 중심이 된 생산력과 그리고 그 속에서 자본가와 노동자라고 하는 생산의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게 바로 자본주의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경제적 규정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규정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서 나오는 결론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계급 갈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혁명이 발생을 해서 또 다른 사회, 공산주의로 사회 구성체가 발전해 간다, 이행해 간다, 변화해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산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적대적인 계급적 갈등은 해소가 돼서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공산주의는 막스의 논리에 따르면 공산주의의 생산력 관계, 이게 어떤 건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공산주의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러면 그 생산력과 그 생산력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다만 그 갈등은 자본주의에서의 갈등과는 다른 갈등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된다고 해서 갈등이 없는 그런 유토피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공산주의에서의 사회적 갈등은 다른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공산주의에서 이런 공산주의의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에 어떤 갈등이 발생하면 이 공산주의도 언젠가는 다른 시스템으로 변화해 가겠죠. 그거 이제 그때 가서 생각하자. 왜? 아직 공산주의도 아니니까. 이게 이제 막스의 생각인 겁니다. 자, 그래서 막스는 요게 이제 이 정치경제학 비판 서문에서 앞부분에 설명한 게 여기 나오는 거죠. 사회적 생산에서, 자, 인간은 사회적 생산이죠. 생산도 그냥 생산이 아니라 사회적인 생산인 겁니다. 즉 모든 생산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사회적 생산에서 일정한 생산 관계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 생산 관계라고 하는 게 토대로서 현실적인 토대죠. 경제적 구조이고, 이 위에 법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런 사회적 의식들이 이 경제적 구조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로 형성이 된다. 그래서 물적 생활의 생산 양식이 사회적, 정치적, 정신적 생활 과정 일처를 조건 지운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이제 막스의 이론을 우리가 유물론적인 거라고 보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경제학 사회에서 중요한 거는 무엇이 무엇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물적인 생활의 생산 양식인데, 이 생산 양식은 단순한 경제적 조건, 경제적인 현상뿐만이 아니다. 생산 양식은 뭐라고 그랬죠?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총합을 우리가 생산 양식이라고 하는 거고, 이 생산 관계는 뭐죠? 사회적인 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죠? 농업 생산에서는 농노라고 하는 농부와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의 관계가 사회적 관계가 되는 겁니다. 생산의 사회적 관계.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죠?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와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통제하는 관리자와 자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생산의 사회적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생산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생산 기술이 새롭게 등장을 하기도 하고, 생산 방식이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기도 하고, 노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생산을 맡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관계들이 그 안에서 형성이 된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 그 생산 관계 속에서 획득하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통해서 우리가 뭐죠? 남는 시간에 사회적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되는 게 뭐죠? 언제 휴가를 낼 수 있느냐? 자, 휴가를 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일하지 않는 시간이 언제냐?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일하지 않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죠? 고정되어 있는 게 뭐냐? 일하는 시간. 내가 노동을 제공해야 임금을 받는 건데, 그 일하는 시간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다. 그걸 이제 물적 생활의 생산 양식이다. 물적 생활이라고 하는 게 임금 노동자냐 아니냐, 이게 정해지면 나는 그거에 따라서 생활을,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정신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물질적인 것이 의식을 규정한다라고 이제 막스는 본 겁니다. 자, 정리하면 막스는 제도주의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도주의적인 요소,
즉 생산의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게, 자, 생산의 사회적 관계를 고정화시킨 게 법제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제도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죠? 최저임금제를 도입한다든가 노동시간을 제한을 하게 되면 생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막스 같은 경우에 중요하게 본 거는 개인 행위자가 아니라 경제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집단적인 사회적 행위자라고 하는 거를 기본 분석의 단위로 삼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시장에서 이득을 얻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단으로서의 자본가와 집단으로서의 노동자들의 상태, 지위, 행위, 선택, 이런 것들을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맥락에서 분석을 했다. 그 다음에 경제라고 하는 게 뭐냐? 문화적이고 제도적으로 관계 속에서 구성이 된다. 그리고 신고정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일반 균형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경제적 관계라고 하는 게 갈등과 긴장 중심으로 되는 거고, 심지어는 막스가 얘기했던 공산주의 혁명 이후의 사회에서도 이런 식의 이 경제 생산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게 갈등과 긴장으로 항상 내포되어 있다. 갈등과 긴장이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경제 행위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